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기계 의무 2번과 3번에 대한 해설을 해볼까 합니다. 그냥 공부가 되겠죠. 일단 기계 의무 2번이라는 건 건축물에 펌프를 설치할 경우 얘의 효율이 KS에서 규정한 효율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게 기계 의무 2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효율을 일단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결국 펌프라는 것의 동력이라는 건요, L로 써볼까요? 동력은 결국 유체에 어떤 유체를 이송하는지 유체에 대한 무게와 얼마만큼의 용량의 유량에 이송을 할 건지, 또 어느 정도의 압력, 즉 높이까지 올릴 건지와 는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얘를 이제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동력이라는 건 효율이 반영돼서 전동기의 전달 계수를 반영한 값이 우리가 실제로 투입하는 동력이 됩니다. 즉 이 동력이라는 게 전기 사용량이 되는 거죠. 전기 외로 돌리는 펌프도 있겠지만, 즉 어차피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어떤 유량을 사용할지, 그러니까 어떤 재질의 유체를 사용할지, 필요한 유량은 얼마인지, 양정은 얼마인지는 건축물 특성, 목적, 용도 등에 따라서 이미 정해지는 값이에요. 하지만 효율이 작은 거를 사용하면 동력이 큰 펌프, 즉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 거고, 효율이 높은 펌프를 사용하면 동력이 줄어들고 전기 사용량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각 펌프별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펌프가 우리가 편흡입이라 그러죠. 편흡입 원심 펌프인데 KS 기준에는 벌루트 펌프라 그러죠. 벌루트 또는 볼루트라고도 하죠. 볼루트 펌프를 규정하고 있고, 또 이제 이평 소형 다단이라고 있는데, 소형 다단 펌프, 원심 펌프. 소형 다단 원심 펌프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스터 펌프가 될 거고요. 또 이제 일반 건축물에서는 잘 안 쓰지만 양흡입 볼루트 펌프가 있겠죠. 이제 이 펌프들에 대해서 각각 A 효율, B 효율이라고 해서 최소 효율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최소 효율이 KS에 대한 이탈값, 효율값이 되겠죠. 그럼 A 효율은 뭐고 B 효율은 뭐냐? A 효율은 어떠한 펌프에서 최대 효율 지점을 말해요. 이타 맥스가 되는 거죠. B는 규정 토출량, 우리가 이제 해설서에는 규정 토출량이라고 나와 있지만 KS에 또 타고 들어가다 보면 제조사죠.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효율이라고도 나와요. 에서 효율. 즉 A가 더 크겠죠. 우리가 펌프의 성능 곡선이라는 건 원심 펌프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게 제일 많이 보던 유량 양정 HQ 곡선이 될 거고, 효율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펌프마다 다르겠죠. 그럼 요 효율이 최대 요 맥스 부분 요즘 목이 자꾸 잡히네요. 이 효율 최대 부분을 A 효율이라고 하고, 내가 이 펌프를 제공할 때 카탈로그에 예를 들어서 얘는 200 LPM에 20m짜리 펌프가 전격 운전점입니다 하면 여기 효율이 이제 B 효율이 되는 거죠. 효율 B. 그럼 여기를 전격으로 내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72 LPM에 26.3m의 양정을 가진 펌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하진 않잖아요. 200에 25m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래프의 요
간격이라고 할까요? 표기되는 값에 따라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A 효율, B 효율 모두 KS에서 규정하고 있는 A 효율, KS에서 규정하고 있는 B 효율보다 우리가 선정한 펌프의 A 효율, B 효율이 다 커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최소 효율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KS 효율을 받으려고 한다면 만약에 최소 펌프가 100만 원 이상의 그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효율을 무시하면 2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20만 원으로 펌프를 만들고 사용료는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절감의 최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 효율을 여기 있죠. 최소 효율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죠. 사실 뭐 간단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기계 2번을 했으면 기계 의무 3번이 있습니다. 기계 의무 3번이라는 건 우리가 보온재의 두께에 대해서 배관의 보온재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왜 규정을 하냐 보면 우리가 결국 배관이라는 건 보온재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주 목적은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실제로 두 번째로는 결로를 없애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동파 방지가 되겠죠. 이게 뭐가 우선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동파는 당연히 나면 안 되는 거고,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그 열배관에는 급탕, 냉방, 우리가 냉방도 차가운 것도 냉열에 대한 손실이 되는 거죠. 난방 손실을 다 최소화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라는 게 이 기계 의무 3번의 목적입니다. 이 보온재를 설치하는 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실제로 이런 원형 관로에서의 열 손실은 계산식이 더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히 해본다면 우리가 열관률 K라는 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결국 인으로 할까요? 안쪽에서의 유체의 열 전달 계수와 어떠한 물질의 열 전도도 그리고 그거의 두께 그리고 바깥의 유체 열 전달도의 역수가 됩니다. 즉 안에 우리가 어떤 내부 유체에서 외부 유체까지의 열의 전달량은 뭐 열 전달 계수는 저희가 만질 수 없다 치고 요 중간에 있는 재질들의 열 전도도가 클수록 두께가 얇을수록 우리는 열 관류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우리는 최대한 열 전도도가 낮은 제품을 두껍게 써야 열 전도도가 그러니까 열이 손실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유체에서의 열 손실 값은 또는 이게 냉수관이라면 들어가는 값은 단위 시간당 열 관류량을 봤을 때 요즘 K 여기 풀어놨죠. K 곱하기 이 외부와 면하는 면적, 열이 전달되는 면적이죠. 곱하기 온도 차이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차피 면적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온도차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K를 가지고 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얘가 람다가 배관에서의 열 전도도고 요 두께가 배관의 두께라고 했을 때 열 손실이 너무 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 K를 좀 수정하는 거예요. K 프라임으로 만들고 요 원래 고정값들은 그냥 두고 얘가 이제 배관이죠. 파이프 배관의 두께고 여기에 우리가 보온재라고 말하는 뭐 A라고 써볼까요? 요 열전도도가 매우 작고 두께를 두껍게 해서 열 관류량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보온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있고. 그래서 열 전도 보온제에 사용되는 애는 열 전도도가 낮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더 공부를 해보면 원래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라고 해서 요 값을 따랐었는데 한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이제 그 건설 표준 코드로 건설 기준 표준 코드인가요? 풀 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보온공사 코드가 별도로 생겼어요. 사실 내용은 뭐 거의 같은데 이 등급을 이제 가나다라라는 등급을 만들었죠. 쉽게 생각하면 가등급일수록 열전도도가 작고 라등급일수록 열전도도가 크기 때문에 거꾸로 보온제의 두께는 가등급일수록 작게 할 수 있고 라등급일수록 두께를 똑같이 크게 해야 되는 게 된 거죠. 그럼 이 보온제의 두께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에 살펴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급수관, 급탄관, 난방관인데 이제 온수관이죠. 냉방관이 우리가 냉수관이 될 거고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급수관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냥 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열 손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동파가 또 나면 안 되기도 하고 혹시나 이제 얘도 우리가 급수라는 건 겨울과 여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결국 뭐 겨울에는 뭐 5도 이렇게 차가울 수도 있을 거고 여름엔 뭐 20도 이렇게 좀 미지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5도라는 건 결로가 발생하기에 충분한 온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로를 고려해야 되고 또 그 관경이요. 그리고 주위 온도를 이제 고려하게 돼 있어요. 이 주위 온도를 고려하는 건 결국 이 델타 T라는 건 주변 온도와 보온제의 표면 온도 간의, 그러니까 배관의 표면 온도 간의 온도 차에 따라서 열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위 온도에 상관이 있고 우리가 이 관경이라고 하는 건 이 관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과의 접촉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열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관경이 클수록 보온제의 두께는 두꺼워져야 될 것이고 주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온제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며 결로라는 건 결국 그 물이 맺히는 거죠. 이제 주변 상대 습도에 대해서 주변의 수증기가 응축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상대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온제가 또 두꺼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보온제의 두께라는 건 관경과 비례를 할 거고요. 주변의 상대 습도랑 비례를 하게 될 거고 주변의 온도랑 비례를 하게 될 거예요. 두께가 몇 밀리인지 뭐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시방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급탄관을 살펴보면 급탄관이라는 건 실제로 얼마만큼의 우리가 이제 온도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변경되기 때문에 또 급탄관의 온도라는 건 주변 온도보다 뜨겁겠죠. 주변 온도가 급탄 온도보다 뜨거우면 사람이 살기가 힘들죠. 못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얘도 관경에 따라서 비례를 하고 얘는 습도가 상관이 없어요.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변 습도랑은 연관이 없고 주위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얘도 주위 온도랑 비례를 할 거고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얘는 또 관내 온도도 있죠. 관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변 온도와의 온도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니까요. 급탄과 난방은 뭐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냉방도 같아지는데 냉방이요. 냉방은 얘도 관경과 당연히 비례를 할 거고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얘도 주변 온도와 비례를 할 거고요. 얘는 관내 온도도 중요한데 습도도 이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냉방에서 배관에서의 보온재는 사실 결로를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결로가 물이 굉장히 많이 맺히기 때문에 이 보온재에 틈새가 없도록 진짜 밀실하게 시공이 잘 돼야 돼요. 뭐 고무 발포에 비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거 실무해 이렇게 대충 보온재를 정리할 수 있는데 실무해 보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허가 동의를 받을 때 세움터라는 곳에 이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의제 협의 사항에 작성을 하죠. 이게 진짜 좀 답답한 게 보온재를 내가 적을 수가 없고 드롭박스로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버튼 누르면 밑에 이렇게 쫙 종류별로 광경별로 나와요. 내가 보온재를 몇 미리 썼는지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온재는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종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중에 고르도록. 근데 웃긴 건 여기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뭐 미네랄 울이라던가 발포 폴리스티렌이라던가 발포 폴리스티렌 뭐 이런 거 이제 규정돼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건 고무 발포도 있네요. 여기 고무 발포는 있어서 다행인데 아티론 보온재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쓰거든요. 이게 원래 발포 폴리에틸렌이죠. 에틸렌 보온재인데 이거를 선택을 못해요. 우리 내역서 보면 다 고무 발포 아니면 발포 폴리에틸렌 즉 아티론으로 내역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 안에 선택을 좀 강조하게 돼 있고 좀 일하다 보면 승질 나는 게 이게 안 고쳐져요. 지금 10년 동안 고쳐주질 않는데 전 이제 이걸 이해할 수가 없고 원래 이게 지금 제가 배관 가지고만 했는데 덕트도 보온 두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사실 개념은 똑같아요. 덕트에서 보온재를 규정하는 건 우리가 냉난방 덕트에서 규정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환기에서는 거의 보온을 하지 않죠. 뭐 일부는 좀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검수해 주시는 분이 조금 잘 모르시면 전열 교환기의 덕트에도 보온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전열 교환기 편을 나중에 또 따로 올릴 거지만 이런 거 잘 모르시면 보온재 필요 없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걸로 할까요? 우리가 결국 기계의무 2번이라는 건 펌프에서의 최소 효율인 KS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펌프에서의 동력이라는 건 결국 우리 동력식에서의 분자측은 설계 건축물의 필요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사용량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효율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효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율을 최대화죠. 그래서 이 효율이라는 건 KS에서 편흡입형과 양흡입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효율은 A 효율, B 효율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A 효율이라는 건 그 펌프에서의 최대 효율 지점에서의 효율을 말하며 B 효율은 규정 토출량, 즉 제조사에서 보증해주는 지점에서의 효율값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A 효율이 B 효율보다 당연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A 효율, B 효율이 전부 KS 값보다 큰 값이 나와야 KS 인증 또는 KS 인증 제품의 효율 이상 값이 되는 거고 이것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소의 효율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 기계의 의무 3번이라는 건 배관 또는 기계, 덕트에서의 보온재의 두께를 규정하고 있는 건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배관이기 때문에 배관에서의 보온재는 배관 유체에서의 열 손실 또는 열익득도 열 손실이에요. 결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탕, 냉방, 난방에서의 손실 등을 최소화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원형에서의 식은 약간 다른데 기본 개념은 같기 때문에
이 배관 내에서의 열 손실 또는 냉열 손실 같은 경우에는 열관율과 외부와의 접촉 면적 그리고 주변과의 온도 차이로 열 손실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관율을 최소화해야 되므로 이렇게 열관율식 중에 보온재에 열전도도가 낮은 보온재를 추가하여서 열관율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에서 KCS 31200으로 보온공사 부분으로 이제 법규가 규정되었고, 여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급수관에서는 열손실의 개념보다는 결로와 관경, 그러니까 결로라는 건 상대습도, 관경, 주위온도에 따라서 물론 내부 온도도 관내 온도도 따지기는 합니다. 그 보온재의 두께를 종류별로 규정을 하고 있고, 급탄관, 난방관 같은 경우에는 결로랑은 무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내 온도가 관외 온도보다 크기 때문에 관경, 주위 온도, 관내 온도에 따라서 보온재 두께를 규정하고 있고, 냉방 같은 경우에는 관경, 주위 온도, 관내 온도, 습도는 즉 결로와 그 바로 직결적인 거죠. 모두 배관 두께를 보온재 두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움터에서는 실무에서 설계를 해서 허가 동의 절차를 밟을 때는 실제로 내가 쓰고 싶은 거를 못 쓰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고, 덕트에서도 배관과의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표에 따른 보온재의 두께를 규정하며, 요즘 가장 많이 설치되는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덕트에 보온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